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 보시면 2026년도 3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19일이면 셋째 주예요. 그러면 이때에 맞춰가지고 전후로 이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전주부터 해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국에는 3월 둘째 주 초까지는 이런 미니 불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메이저 쪽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겠지만 미니 불장 결국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할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메이저 쪽보다는 이렇게 자발트 쪽을 우리가 보는 게 좋다. 자,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이 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이 다음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봤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코인으로 우리가 단타를 하면 좋을지까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여쭤보면 되게 지루하다, 이걸 왜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한 번씩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가 일단 중장기적인 흐름들, 현재 이더리움, 비트코인 전체적인 상황들을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단 저는 트레이딩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단타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급등하는 시장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는 단타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시장에 또 알트코인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바닥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오늘처럼. 그죠? 최근에도 알트코인 급등하는 것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과연 이 시장의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쏠리는 시기인가 아니면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시기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을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위에 건 테더 도미넌스인데 현재 패러블릭이랑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을 저항을 맞으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도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띄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띄었다라는 것은 시장에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런데다가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을 보여주니까 반대로 2번과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를 보셨을 때 테더 도미넌스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저항 구간에 막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타점을 잡았을 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단타를 할 때 어느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지를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는 부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제일 위쪽에 테더 도미넌스가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들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고요. 세 번째는 체인링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시장 반등 나오면 이거부터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이더리움도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체인링크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현재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이 하단 구간을 뚫지 못하고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 역시나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쨌든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시장의 돈들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만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 급락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겠지만 테더 도미넌스가 조정을 보이고 횡보한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면 메이저 쪽의 자금들이 크게 쏠리기가 어렵겠죠. 그쵸? 왜?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을 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돈들은 메이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스몰캡 알트코인으로 흘러갈까요? 스몰캡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봐야 돼요? 트레이딩,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런 메이저 쪽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맞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는 충분히 급락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급락하는 시기에 맞춰서 첫 번째로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하면 이더리움도 급등 나오고
체인링크 A부도 같이 급등이 나와줄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했을 때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 두 번째, 테더 도미너스가 바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횡보가 계속해서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이 횡보가 나와줬을 때 급등하는 스몰캡 알트코인, 이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전략을 갖고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을 나눠 가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휴미디파이를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170원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매도 잡는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75원에서 18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 나갔었고, 그리고 또 같이 매도를 했던 게 스팀코인도 오늘 전부 다 매도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휴미디파이로 40% 그리고 스팀코인으로 50%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헤이엘사 120원짜리들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120원 구간들 나가면서 그 이후로 136원까지 또 급등 나와줬었고, 커널다우도 120원짜리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124원일 때 나간 건데 124원일 때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135원까지 또 급등이 나와줬었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도 같이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을 우리가 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시장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들을 해가지고 한 번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시면 미라 네트워크 120원짜리들 자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모나드랑 나머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미라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127원까지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현재 위치에서 120원을 노리시기보다는 현재 한 123원에서 125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급등하고 있는 코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장기 이평선 구간들을 단기 이평선들이 골든크로스를 했을 때 항상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라인이 저항을 막고 있는 구간들이지만 현재 123원에서 125원 구간들 한 차례 떨어졌을 때 이 자리들 오면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응은 당연히 이 저점 구간들, 이 저점 박스권 구간들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129원 구간들, 자, 이 구간에서 노리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줬을 때는 당연히 이전 박스권 상단 구간이었던 140원까지 못해도 145원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라 네트워크는 123원에서 125원 구간들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갔던 게 이제 커널다우랑 헤이엘사 이미 다 올라가지고 이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카이토랑 그리고 이제 모나드까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모나드는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카이토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어쨌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더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악재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지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타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장 하락 때처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카이토도 마찬가지로 타점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 검은색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데, 한 번에 이런 음봉이라는 게 여러 차례 한 번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닿는다 하더라도 지지를 못 해주고 한번 투매 이후에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구간이 457원이잖아요. 이 457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라운드 피겨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호가만 보더라도 내려갈 때 한번 호가를 봐보세요. 450원 구간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호가만 봤을 때도. 그러면 450원까지는 안 갈 거고요. 밑에 매수 호가 자체가 깔려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453원에서 450
456원 구간을 우리가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구간? 453에서 456원 요 자리들. 그죠? 그러면 시장 다시 한 번 더 반등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들을 노렸을 때 최소한의 510원 구간들 이상으로도 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최소 못해도 한 14에서 한 15% 정도도 또 수익 구간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대응은 저점 구간 깨면 반드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딱 요 정도로 해서 카이트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라 네트워크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블 제로까지 보겠습니다. 이 더블 제로 같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 중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제 이평선 간의 간격이라는 게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수렴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조금 조정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108원에서 104원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이평선 수렴하는 형태 보이게 되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보였을 때는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제로 108원에서 104원 구간들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일봉상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매가 그 전에 나왔던 위치가 130원대예요. 130원에서 135원, 140원 구간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우리가 이걸 잘 잡았을 때는 30에서 40% 수익은 챙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제로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더블 제로가 한 차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100원 구간에서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내려왔다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었을 때 더 크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더블 제로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 미라 네트워크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카이토도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세 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려오게 되었을 때 제가 구독자 방안에서 매수 사인, 매도 사인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 사인 나가고 매수 사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놓치시지 않게끔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매수 사인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혹시 아직 뭐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면 저희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클릭하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시는 거세요. 아시겠죠?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 불장이 언제쯤까지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 금리 인상 지속해 나갈 거다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 보시면 2026년도 3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19일이면 셋째 주예요. 그러면 이때에 맞춰가지고 전후로 이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전주부터 해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국에는 3월 둘째 주 초까지는 이런 미니 불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메이저 쪽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겠지만 미니 불장 결국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할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메이저 쪽보다는 이렇게 자발트 쪽을 우리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